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이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이게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양양자 최고위원이 한 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반올림이 유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 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나중에 다음에 나도 바닥 노동자부터 시작한 사람으로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귀족 노조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두 번째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 말은 보도에 대한 해명처럼 보이고요. 두 번 연속으로 지금 이상한 표현이 좀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이 말 실수를 한 거죠. 이 말이 이 단어 선택이 양양자 최고위원이 했으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귀족노조라는 거하고요. 전문시위권 이거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고요. 본인이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의 그 정서와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맞지를 않아요. 반올림이 유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란 모르겠지만 반올림 대표가 바로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인데 그러니까 반올림이라고는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삼성과 유가족 간의 교섭이나 이런 걸 방해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반올림 임장훈 변호사 같은 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 삼성이 그걸 왜곡하고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이 좀 약간 저는 틀렸다고 일단 보는 것이고요. 삼성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 우리는 양양자 같은 분들이 들어와서 삼성을 깨주길 바라지만 지금 그 점이 네. 가장 대중들을 분노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민주진보 세력으로 최소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사실상 10년 동안 당해왔던 사람들의 공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다고 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밑바닥에 있으면서 팟캐스트로만 말해도 그 수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물론 여기에 반올림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언론에서 어떤 인터뷰 속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쪽하고 공감력이 너무 떨어져 버린 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한겨레 하영 기자가 올린 거부터 다시 봤는데 이게 이런 단어가 정말 얼마나 우리 따님을 그렇게 보낸 그런 아버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노조를 그렇게 정말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니네 귀족 노조지 그렇게 딱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장 미워하고 이런 건데 민주당의 여성 최고위원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건 정말 놀랍네요. 이건 네 정말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일종의 그 구성원의 일탈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아까 말한 귀족노조라는 개념도 반올림의 상임 활동가가 그러니까 상임 활동가란 말은 거기서 어느 정도 임금 비슷한 걸 받는다는 거예요. 후원금을 통해서라도.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귀족노조 하는 사람이 누구냐. 실체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기본적으로 노조를 못 만들게 하는 회사로서 귀족노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노조 간에도 갈라치기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진 자들이 통치할 때 쓰는 방식 갈라치기 해가지고 일단 노년층과 장년층 뭐 간부와 일반 여성과 남성을 계속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정말 악질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귀족노조라는 뜻이거든요. 대한항공의 기장들이 파업하면 안 돼요?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해도 그래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고 파업할 수 있죠. 잘못된 사용자에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게 노조이기 때문에 그게 연봉과 갖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지금까지 이런 식의 정부들은 그래 왔잖아요. 이야기를. 돈도 많이 받는 귀족노조가 파업하고 있다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귀족노조로 불리우는 정규직들과 비정규직 간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엄청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비판받을 점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근무 시간을 줄여주고 거기를 비정규직이라도 대처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뭐 철밥통이나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이야기 본질이 있어가지고 핵심은 아닌 것이고요. 귀족노조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로 듣기 싫어했던 표현인데 양양자 최고위원이 위해서 나왔다는 게 좀 약간 충격이긴 하고요. 근데 가장 더 심각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의 방침과도 배치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나 문재인 후보 같은 분들 뭐 문재인 전 대표를 통해서 영입이 된 분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표의 뜻을 반영한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 좋은 분이니까 모셔왔는데 굉장히 우리가 느꼈던 치욕적인 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뭔가 이미지를 덮어 씌운 대상이 사실은 사회적인 굉장히 약자고 이쪽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정성 있게 활동하신 피해자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마 세월호 유가족들도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가버리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임자훈 변호사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삼성은 계속해서 보상만 이야기해요. 보상 충분히 해주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도 바꿔줘야 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한 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환경은 그대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분노했던 이재용이 정유라에게 말 사주는 거 몇십억짜리를 사주면서 황유미 씨 돌아가셨을 때 500만 원으로 퉁치려고 했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는 야당의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짧은 기사에 정말 그런 어떤 너무나 부르르 떠오는 그런 3대장이 다 나와버린 것 같아가지고 전문시위꾼, 귀족노조 그들이 우리를 갈라치게 하는 그 전형적인 3대장인 거죠. 귀족노조, 전문시위꾼, 돈만 밝혀서 또 한 가지는 가족도 아니면서 이거 우리 너무 많이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가족도 아니면서는 사회적 약자끼리 연대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직원이 2명인 회사에 사용자인 사장이 굉장히 폭압적으로 뭔가를 해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 사회적으로 연대해 주지 않으면 사장 및 간부들이 둘러싸여서 그 두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치로 지금 우리가 이명박근혜 10년 또는 그 훨씬 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싸워왔던 거예요.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소유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대를이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패권이 넘쳐나서 친문 패권은 징계받는 게 패권인가 보지? 문재인 대표 영입 인사라서 징계받는 건가? 표창원, 영양자. 다음은 누구인지. 손혜원, 박주민, 최종병기, 김병기. 당을 비판하는 의원들은 왜 징계 안 하지? 항상 이런 논리가 동원되기는 해요. 네. 자기 사람들에게는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 거기에 다 어느 정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해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징계 안 하면서 왜 친문인 사람들은 징계를 먼저 하느냐 이 부분은 정치판 큰 틀에서 보면은 상대방들이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단호하게 하고 있다라는 측면 일종의 문재인 후보나 그 친문들 쪽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편향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기 측근들한테는 오히려 단호한 모습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죠. 정권이 교체됐을 때는 장관들로 임명된 사람 중에 청문회 통과 못할 사람 나와요 분명히. 그리고 장관직 수행하다가 말실수가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단호함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만드는 정권에서만큼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계속해서 연속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왜 가까운 사람들만 징계를 해 하는 비판은 저는 반만 맞다라고 봐요. 이런 글도 올려주셨네요. 파리이장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양양자 최고위원이 전문시위꾼, 귀족노조 등의 표현을 쓴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현상은 이후로 양 의원을 옹호하고 반올림을 비난하는 반응이 난무할 것이다. 불편하면 짓밟는 수구적인 기득권과 다름없는 행동이 소위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 기승전 문재인 후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가면 또 누군가는 이걸 옹호하기 위해서 반올림과 그의 가족들 그런 어떤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또 비난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긴 하네요. SNS상에서 이런 얘기도 돌아요. 총선 때 말이에요. 반올림 쪽이 양양자에 반대해서 천정배 뭐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야기도 도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 못해요. 원칙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깊이 들어가면 셋이 다쳐요. 기자, 양양자, 반올림 이렇게 셋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트윗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11시 더 스킨밀크님이 트윗을 올려주셨는데요. 난 트윗 아이디 이렇게 자꾸 바꾸시는 분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겨레는 결국 양양자의 말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네. 양양자는 그 발언 유무를 떠나서 상처받았을 유가족한테 사과한 거고 하호영 너 뭔 짓 한 거니?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했어요. 양양자 최고위원이. 오마이뉴스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그거는 좀 한겨레에서 체크 한번 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근데 이게 마치 이제 문재인 대표의 큰 실책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영입돼서 말실수를 하거나 뭐 전윤철 선대위원장도 그런 개념이지만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말이 좀 거칠게 나가고 우리 쪽하고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도의적 책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영입했냐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의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는 건 충분히 취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국정원 계획하려고 김병기 데려오고 국정원이 김병기가 국정원에서 뭐 했는지 알고 데려왔냐 이렇게 공격할 만한 지점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 하려고 양양자 데려오고 금감위 같은 데서 뭐 활동하셨던 분들 데려와서 뭔가 안정감 찾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문재인 대표가 마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을
틀어막고 통지해라는 것밖에 저는 말되지 않는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과도한 비판은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후보가 죄송하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고요. 언론의 논조가 일관됩니다. 문재인 불똥, 문재인 영입 인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양양자 발언엔 민주당 침묵 뭐 이런 굉장히 이거는 언론이 어떻게 더 보면 부추기고 있죠. 예, 부추기면서 악의적인. 그러니까 이 기사 타이틀만 보면 사람들이 이거 문재인 잘못이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표창원 의원이 어떤 그 전시회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그렇게 어떤 표현의 자유고 예술의 저건데 그 와중에 표창원 의원이 정말 잘못한 건가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든 끌고 들어가서 결국 기승전 문재인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과 다르게 이건 뭐 양자 의원이 정말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까나보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더할 말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문재인 후보를 까기 위한 민주당 전체를 폄하하기 위한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타이틀 중에 우리 이번에 오늘인가요? 종편 심사에서 650점 미만을 받았던 TV조선의 모 회사인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 타이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악의적인지. 삼성 출신 친문 양향자, 삼성 본관 앞 시위 반올림, 전문 시위꾼 귀족노조 같다, 용서 안 돼 발언했다, 논란 일자 사과, 이렇게 타이틀을 뽑아요. 근데 이게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 이 너무 길어서 다 안 나오거든요, 타이틀이. 그럼 어디까지 나오냐면 삼성 출신 친문 양향자, 삼성 본관 앞 시위 반올림, 전문 시위꾼, 요까지만 나와요. 악의적인 의도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 앞에 모든 걸 다 함축을 했어요. 문재인 잘못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양양자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목세 최고위원입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양자의 말을 비판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서로 간에 누구랑 친하냐 하는 친문, 친이, 친박 이런 것을 제목으로 단다는 게 정말 웃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까기 위한 용도로 써먹는 거고, 그게 문재인 대표가 양양자를 영입한 것이 전적으로 다 잘못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양자가 갖는 상징성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에 들어와서 잘한 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양자 자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실수가 나자 바로 잘됐다는 듯이 물어 뜯어버리는 방식,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예, 그 언론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양양자 최고위원의 그 잘못된 발언에 대한 것도 그렇게 물고 들어지지만 김종인 씨 탈당권에 대해서도 이게 문재인 책임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잡지 않아서 탈당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언론에서 이렇게 붙이기 시작을 하면 이거를 받아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인 척하는 그런 어떤 국정원이나 이런 세력들이나 혹은 안희정 후보의 지지자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아서 이거를 계속 갈라치기를 하면서 막 부풀리는 거죠. 잘 됐다, 잘 걸렸다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에 또 그 우리 지지자들은 또 부안해동합니다. 그러면 서로 뭐 대판 싸우고 있어 하면서 또 타이틀 그렇게 뽑기 시작하면 저 인터뷰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양양자 최고위원과 꽤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쪽에 대한 어떤 자세한 밑바닥 민심 같은 거 잘 모르시니까 언젠가 한번 이쪽을 SNS를 하는 법이라든지 지지자분들을 대하는 방법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특별히 애착을 갖는 분인 게 제 고향집의 지역구세요. 제가 옛날에 한번 방송으로 얘기한 적 있죠. 어머니가 천정배 찍을까? 양양자 찍을까? 전화가 오셔서 지금까지는 천정배를 지지해 왔지만 양양자를 찍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권했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마냥 제 입장에서 막 양양자 이분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 또는 정치적 책임을 저는 지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반올림 분들에게 뭔가 모욕감을 줬다면 직접 가서 사과해라. 언론의 기자들한테 대놓고 사과하는 건 좀 원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점도 좀 받아들이시고요. 실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 잘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상태, 그럴 때 대처하는 자세,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대처를 잘하면 훨씬 호감으로 바뀐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래요. 변명을 하게 되거나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태도의 문제 때문에 더 비호감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일찍 알려드릴 걸. 그러니까 잘못하셨네요. 하나님 때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재인 후보를 비편하는 사람들은 실수 안 하고 삽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측근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이런 비슷한 말실수를 했다고 쳐요. 근데 보통 언론은 안철수 측근 누구 이런 말실수 이렇게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거는 약간 비열한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고. 자, 어쨌건 양양자 최고위원님 실수는 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고요. 문재인 후보 전 대표의 책임으로 돌리는 언론들도 정말 비열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더불어 한 가지만 좀 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표의 책임으로 몰고 가지 말아 주시라. 왜냐하면 그건 저들의 프레임에 놀아나는 거다. 문재인이 시킨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요. 이 삼성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삼성의 현직에 있는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악마는 아니에요. 악마는 이재용 가문이잖아요. 삼성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고 네. 삼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그렇죠. 거고 예. 삼성이 또 이렇게 임원 출신이 정치권으로 가게 되면 나름대로 삼성도 살짝 좀 당황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일종의 사실상의 적처럼 보였던 사람이 투항해서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네 출신이 삼성이니까 난 너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어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마침 그러던 차에 번심을 이렇게 확 들켜버리는 상황. 물론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 본인께서는 내 말이 와전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단어 사용이 어쩌면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자체 그 자체 오해라고 한다면 그 자체도 신중하지 않은 기업에 있는 임원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현재의 민주진보 세력의 야당의 입장에서 기업을 편드는 듯한 발언은 사실상 덕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규정노조로 불리우는 정규직들과 비정규직 간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엄청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비판받을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근무 시간을 줄여주고 거기를 비정규직이라도 대처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뭐 철밥통이나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이야기 본질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아닌 것이고요. 규정노조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로 듣기 싫어했던 표현인데 양양자 최고위원이 위해서 나왔다는 게 좀 약간 충격이긴 하고요. 근데 가장 더 심각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의 방침과도 배치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나 문재인 후보 같은 분들, 뭐 문재인 전 대표를 통해서 영입이 된 분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표의 뜻을 반영한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 좋은 분이니까 모셔왔는데 굉장히 우리가 느꼈던 치욕적인 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뭔가 이미지를 덮어 씌운 대상이 사실은 사회적인 굉장히 약자고 이쪽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정성 있게 활동하신 피해자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마 세월호 유가족들도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가버리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임자훈 변호사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삼성은 계속해서 보상만 이야기해요. 보상 충분히 해주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도 바꿔 있는 사람한테 니네 귀족노조지 그렇게 딱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장 미워하고 이런 건데 민주당의 여성 최고위원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건 정말 놀랍네요. 이건 네 정말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건 일종의 그 구성원의 일탈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아까 말한 규정노조라는 개념도 반올림의 상임 활동가가 그러니까 상임 활동가란 말은 거기서 어느 정도 임금 비슷한 걸 받는다는 거예요. 후원금을 통해서라도.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규정노조 하는 사람이 누구냐. 실체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기본적으로 노조를 못 만들게 하는 회사로서 규정노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노조 간에도 갈라치기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진 자들이 통치할 때 쓰는 방식 갈라치기 해가지고 일단 노년층과 장년층, 뭐 간부와 일반 여성과 남성을 계속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정말 악질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규정노조라는 뜻이거든요. 대한항공의 기장들이 파업하면 안 돼요?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해도 그래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고 파업할 수 있죠. 잘못된 사용자에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게 노조이기 때문에 그게 연봉과 갖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지금까지 이런 식의 정부들은 그래 왔잖아요. 이야기를. 돈도 많이 받는 규정노조가 파업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한 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환경은 그대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분노했던 이재용이 정유라에게 말 사주는 건 몇십억짜리를 사주면서 황유미 씨 돌아가셨을 때 500만 원으로 퉁치려고 했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는 야당의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짧은 기사에 정말 그런 어떤 너무나 부르르 떠는 그런 3대장이 다 나와버린 것 같아가지고 전문시위군, 귀족노조,
그들이 우리를 갈라치게 하는 그 전형적인 3대장인 거죠. 귀족노조, 전문시위꾼, 돈만 밝혀서 또 한 가지는 가족도 아니면서. 이거 우리 너무 많이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가족도 아니면서는 사회적 약자끼리 연대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직원이 2명인 회사에 사용자인 사장이 굉장히 폭압적으로 뭔가를 해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 사회적으로 연대해 주지 않으면 사장 및 간부들이 둘러싸여서 그 두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치로 지금 우리가 이명박근혜 10년 또는 그 훨씬 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싸워왔던 거예요.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소유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대를이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패권이 넘쳐나서 친문 패권은 징계받는 게 패권인가 보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맞지를 않아요. 반올림이 유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란 모르겠지만 반올림 대표가 바로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인데, 그러니까 반올림이라고는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삼성과 유가족 간의 교섭이나 이런 걸 방해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반올림 임장훈 변호사 같은 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 삼성이 그걸 왜곡하고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이 좀 약간 저는 틀렸다고 일단 보는 것이고요. 삼성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 우리는 양양자 같은 분들이 들어와서 삼성을 깨주길 바라지만 지금 그 점이 네. 가장 대중들을 분노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민주 진보 세력으로 최소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사실상 10년 동안 당해왔던 사람들의 공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다고 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밑바닥에 있으면서 팟캐스트로만 말해도 그 수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물론 여기에 반올림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언론에서 어떤 인터뷰 속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쪽하고 공감력이 너무 떨어져 버린 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한겨레 하영 기자가 올린 거부터 다시 봤는데 이게 이런 단어가 정말 얼마나 우리 따님을 그렇게 보낸 그런 아버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노조를 그렇게 정말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이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이게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양양자 최고위원이 한 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반올림이 유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 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나중에 다음에 나도 바닥 노동자부터 시작한 사람으로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귀족 노조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두 번째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 말은 보도에 대한 해명처럼 보이고요. 두 번 연속으로 지금 이상한 표현이 좀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이 말 실수를 한 거죠. 이 말이, 이 단어 선택이 양양자 최고위원이 했으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귀족노조라는 거하고요. 전문시위권, 이거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고요. 본인이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의 그 정서와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와 피해자들